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군 동맹 강화를 주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계획, 미군의 스콜피언이라는 것,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은 사용했던 응원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파트부터 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The Scorpion, a plan for modernization and the pursuit of alliance for information, complementary information and space to be accelerated. 자, 여기에서 이제 현대하면은 기본적으로 군에서 현대화 등 하면은 마던을 쓰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 마던이라는 말이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그때를 근대를 나타낸다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마던이 나올 때 잠깐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근대와 현대를 쓰면은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요. 현대를 확실히 나타내고자 할 때는 미군 포함해서 modern day라는 거를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정보라는 게, 국어로 정보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통신할 때 쓰는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첩보 계통의 인텔리전스가 있죠. 국가정보원 할 때 인텔리전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스콜피언 프로그램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이거를 보면 쭉 나가면서 New Information System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우리말 자체가 좀 헷갈리는 거죠. 첩보 쪽의 그 정보도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 정보도 다 이 국어로는 정보라고 하는데 영문으로는 틀리니까요.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영문으로 이제 하실 때는 그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외 정보라는 말을 쓰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 정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군을 전체적으로 현대화한다 그랬죠.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쓰이는 정보인데 이게 그 인텔리전스를 쓰게 되면 우리를 해칠 수도 있는 적에 대한 그 정보로 이제 국한이 되죠. 그래서 조금 이 범위를 생각해 보면 그거 인텔리전스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일반 정보겠구나라는 거 유추가 가능한데 방금 스콜피언의 성격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끝에 무슨 화를 쓰면은 뭐 예를 들어 세계화 그러면 글로벌라이즈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동맹화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희 수업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이걸 얼라이언사이제이션 이렇게 해보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맹이란 거를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걸 그래서 pursue를 써주시면은 제일 무난하게 좋습니다. 자, 음, General Pierre the French Army Chief of Staff, stressed, quote unquote, uh, in the wake of the Russo-Ukraine war, a lot of things have changed and are uh, going through changes. And the, in order to clinch a victory in this new war, heretofore not experienced, we have to change many things. 자, and the French forces are making efforts to put in place a countermeasure, such as the stepped up military alliance, while uh, analyzing the strategies and tactics, utilizing advanced weapons and new technology, which is grabbing attention uh, in the aftermath of the war.
자, 여기에서는 신예라는 말이, 첨단이라는 말이 있고, 이제 신예라는 말이 있는데, 첨단은, 기술이 앞선 거죠. 그래서 advanced 내지 high-tech, 정도를 많이 쓰죠. 그 다음 최첨단이라고 들어가면 이제 sophisticated, 그, cutting edge, 그 다음에 state of the art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최신예라는 말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신예라는 말을 그냥 최신예를 뉴이스트만 쓰시면은 좀 별로예요. 요 최자를 떼고 보면 신예 연예인 이럴 때도 우리가 쓰는데 어떤 특정 분야 방면에서 능력을 갖추고 새롭게 나오는 이런 의미를 띠죠. 그래서 군에 적용될 때는 newest, powerful 이런 식으로 쓰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군이 쓰죠, 미군이. So, lessons from the war. The the six lessons of the war, as analyzed by by France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as follows: the wide-ranging use of wide-ranging use and proliferation of drones, the significance of air defenses, the long range attack, which is deadly, and radio wave uh, interference and electronic warfare, and rediscovery of landmines, and extremely heavy armor. 확산은 이제 퍼지는 거죠. 스프레드가 기본인데 이제 하나 둘씩 셀 수 있는 단위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들. 드론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proliferation, 핵무기도 마찬가지죠. 그걸 쓰는데 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불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셋이 나눠지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런 경우를 식별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제가 여기서 defenses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통상 그 방어 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공중을 넣어서 air defenses라고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미군이 많이 쓰고 그대로 해도 돼요. 뭐 시스템 체계를 넣으셔서 자, 그 다음에 이 치명적인 할 때 데들리나 리서를 쓰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쓰지를 않으시고 페이터를 쓰면 여기 이런 식이 돼요. Ninth Fatal Shark Attack 이러면 이 상어에게 공격을 받아서 아홉 번째로 누군가가 사망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치명적인 내진 살상력을 낸다는 그런 공격을 묘사할 때는 이 기본적으로 이 fatal 말고 deadly, lethal 이런 말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파 방해하면은 이제 제밍을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전파 방해 슬래시하고 교란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교란은 일부러 혼선을 빚게, 이 신호를 고의로 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전파 방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고의가 아니더라도, 타국이, 방송하는 그런 신호, 송수신하는 그런 신호들이, 우리 신호와 이렇게 막 그냥 섞이면서, 이렇게 이 방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interfere, 그다음에 jamming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일반 기사 속에서도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전파 방해와 교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최대한의 공격하는 거리를 얘기하는 range, 이게 거리인데, 이 항공기의 경우에는 최대한 날아갈 수 있는, 한 번 떠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즉, 항속거리라고 해요. 그 외에 또 이게 훈련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군사적으로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화학이라든가 전자 이런 식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교전일 때는 warfare를 쓰시는 게 정식이라는 거. So among these, what's causing the biggest change is the widespread, wide ranging use of
and proliferation of drones. As an example, up until the Russia-Ukraine war, the high-performing military drones uh, were the icon of the high-tech military capabilities uh, that could be possessed only by the US and the Western world. 자, 여기에서 네, 상징할 때 이 그냥 단순히 심볼 써도 괜찮으신데 심볼을 쓰면 그냥 그 단 하나의 그 상징 의미를 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국, 서방 뭐 이렇게 광범위한 여러 그 국가들 그 중에서 여러 또 군사력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대표성을 띠게 될 때는 아이콘이 좋습니다. Also, the act of attack against the enemy forces with toy drones was criticized as an act that is fitting only the terrorists or an anti-government forces in Africa or the Middle East. 자, 여기에서 장난감은 장난감이죠, 말 그대로. 토이. 그런데 이제 이 장난감은 아니지만, 껍데기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실제 그 크기도 똑같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왔는데, 모형이라는 게 있죠. 군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훈련할 때, 모의할 때요. 그럴 때 이제 마크업이라는 게 있죠. 실물 모형. 그래서 마크업 탱크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더 사실 더 많이 나오는데, 장난감 나왔습니다, 여기는. However, even the toy drones are taken for granted when it comes to their use in combat or war following the Russia-Ukraine war. The active performance of the first-person perspective drones, which is a little larger than a palm, is at the amazing level. 자, 아까는 이제 반정부군이 나왔는데, 정부에 이제 맞서는 군, 이 반군이라고 이제 줄여가지고, rebel forces, rebels, 다음에 insurgents, 이렇게 이제 익혀두시고요. 1인칭은 이렇게 인식, 작품 같은 거 할 때도 쓰는 말 그대로 이제 쓰는 말인데요. first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이 드론이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조종을 해줘야 되죠. 사람이 타지 않았다고 해도 무인기이지만 원격으로 조종을 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마치 멀리 있지만 그렇게 조종을 하면서 드론을 통해서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것처럼 전투를 수행한다라는 그런 이제 묘사로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first person 이렇게 viewpoint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드론에 대해서 또 군 동맹 동맹화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해서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